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의 인권보고관들이 북한의 전쟁 포로와 납북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지적하면서 이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지난 6월에 보냈습니다. 유엔은 이 서한과 함께 북한 내 납치나 강제 실종 사례가 없다고 부인하는 북한의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유엔 총회를 앞두고 유엔 내 인권보고관 4명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국군 전쟁 포로와 강제 이주된 주민들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웹사이트에 올린 서한은 지난 6월 23일자로 북한 정권에 보낸 것으로 루치아노 하잔 유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대표 보고관과 에그니스 켈러머드 유엔 초업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오프카타 토모야 현대적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닐스 멜저 유엔 고문과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와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했습니다. 이들 유엔 인권보고관들은 이 서한에서 정전협정이 전쟁 포로와 강제 이주된 주민들의 송환을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송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간 전쟁 포로와 납북자 중 5만 명이 송환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전쟁 후 이들의 상당수가 귀환 의사를 밝힐 기회가 없었고 귀환 의사를 밝힌 이들은 처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광산에서 강제 노역을 하면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그들의 자녀들도 비슷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인권 보고관들은 그러면서 한국전쟁 포로와 납북자를 포함한 모든 납북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이 친척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송환할 것을 북한 정부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그동안 한국전쟁 당시 납북된 피해자 가족의 사연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전시 납북 사건 진상규명에 집중해왔습니다. We've been working with different organizations in South Korea, including KOAFU, but also individuals like. 북한은 그러나 유엔 인권 보고관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북한은 6월 30일자 서한에서 납치와 강제 실종 혐의는 적대 세력의 인권을 구실로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한 상투적이고 야비한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할 가치도 없는 이런 혐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들은 지난 5월에는 전시 납북자 34명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등 현장 방문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며 전쟁 포로와 일반 주민들의 납북 사실을 매번 부인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의 7월 중국과의 무역액이 약 24% 감소했지만 대표적 소비재 품목인 설탕 등 일부 품목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무산된 한국과 북한의 물물 교환 품목으로 등장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던 설탕은 북한 주민들의 필수 생활 품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7월 한 달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설탕이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25일 추가로 공개한 무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흔히 백설탕으로 불리는 설탕 제품 총 17,916톤, 금액으로 754만 달러어치를 중국에서 사들였습니다. 이는 금액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7월 한 달 대중 수입품 648개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며 전체 수입액 6,586만 달러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전달인 지난 6월 북한의 설탕 수입액이 595만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7월에는 이보다 약 160만 달러,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7월 수출입 규모가 전달에 비해 약 24% 감소했는데도 설탕 수입은 오히려 늘어난 점이 주목됩니다. 북한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100만 달러대의 설탕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지만 2018년과 2019년 각각 4천만 달러가 넘는 수입액을 기록하는 등 설탕 수입을 크게 늘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보다 약 20배 이상 설탕 수입이 증가한 셈입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경을 봉쇄한 이후 설탕 수입이 줄어드는 모습이 관측됐지만 6월부터 다시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최근 한국 내 민간단체인 남북 경총 통일농사협동조합이 북한 측 개성 고려인삼무역회사에 인삼술 등 35종에 대한 물물 교환으로 보내려 했던 품목도 설탕이었습니다. 한국 측 단체는 설탕 167톤을 물물 교환 형식으로 보내려고 계약했는데 북한의 개성 고려인삼무역회사가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산하단체로
국제사회 대북 제재 대상인 것으로 드러나 해당 계획은 백지화되기도 했습니다. 설탕은 북한의 대표적인 소비재 품목으로 꼽힙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의 대중 설탕 수입이 중단됐을 당시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했었습니다. A lot of things you don't think of them as necessary, but they're very important to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how they can live. Given the lack of imports of consumer goods, I think the people will be unhappy. 한편 북한의 대중국 수출 품목 가운데 합금철의 일종인 페로실리콘이 전달보다 약 300만 달러 증가한 404만 달러로 파악돼 가장 많은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페로실리콘은 올해 상반기 수출액만 292만 달러에 달해 북한이 새로운 대중 수출 주력품을 찾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정찰총국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최근 2년간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 최소 14개 국가의 암호화폐 전문 사이트를 해킹했다고 국제 사이버 보안업체가 밝혔습니다. 핀란드에 기반을 둔 국제 보안업체 FCQ는 2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암호화폐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통합 서비스 사이트를 목표로 가짜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보와 자금 탈취 해킹 활동을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들이 구직활동 전문 사회연결망 서비스 링크드인을 활용해 수신자의 이력에 맞춘 가짜 구직 제안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하고 그 안에 악성 코드를 심는 방법을 사용해 해킹 공격을 펼쳤으며 미국과 중국, 영국, 캐나다, 독일, 러시아,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최소 14개 국가에서 라자루스 그룹이 과거 사용했던 해킹 도구와 동일한 악성 코드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라자루스가 암호화폐를 전문으로 다루는 통합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과거 라자루스가 암호화폐 탈취를 위해 거래소를 집중 공격하던 공격 형태에서 벗어나 암호화폐 시장의 수직 계열 내 재무, 투자, 정보, 인사 등 다양한 대상을 노리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장 겸 사이버 사령관인 폴 라카소네 사령관은 사이버상에서 적들의 공격을 기다리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다면서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예로 들며 상대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집요한 개입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라카소네 사령관은 25일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의 마이클 설메이어 사이버 사령관 직속 선임 고문과 함께 낸 공동 기고문에서 미국의 새로운 사이버 전략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특히 지난 2017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을 당시 영내 미국의 주요 국방 전산망 가운데 하나가 사이버 공격에 취약했다는 사실이 이 같은 전략의 계기가 됐다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처한 지도력을 통해 현지 병력에 대한 지휘 통제를 빠르게 담보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휘관들은 사이버 공격을 당한 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국방 전산망의 안보를 주요 작전 요구 사안으로 다루는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해군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변호인이 최종 판결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최종 판결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에블로호 승조원 변호인은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이달 31일 이전 최종 벌석 판결에 대한 논의를 위해 사전 심리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원고의 손해부분 산정 역할을 맡은 특별관리인이 최근 일을 마무리했으며 원고들 가운데 4명이 사망하는 등 변화가 생긴 점 등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의견문을 통해 북한이 원고 측의 모든 청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리면서 특별관리인을 임명해 원고의 손해부분에 대한 산정이 끝나면 최종 판결문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납북됐다 풀려난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유족들은 지난 2018년 2월 승조원들이 납북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책임이 북한 측에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